이번 전쟁이 시작되고 이란이 UAE를 향해 쏜 드론과 미사일 총 346개. 그중 탄도미사일은 한 번 발사되면 대기권 바깥까지 치솟다가 엄청난 속도로 다시 떨어지는데요. 그 속도가 마하 10 안팎, 서울 도심 전체를 단 몇 초 만에 가로지르는 속도죠.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수십 초. 말 그대로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추는 싸움인 건데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이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방공무기 천궁2입니다. UAE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개전 초기 이란이 UAE를 향해 총 13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UAE 방공망이 그중 132발을 격추해 약 96%의 요격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UAE 방공망 안에 한국의 천궁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AE 측이 천궁2의 요격률을 정확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난 8일 천궁2 유도탄 트혈음여발을 추가로 인도받기 위해 대구공항에 수송기를 직접 보냈던 걸 보면 천궁2가 이번 전쟁에서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UAE는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도 원유 도입이 이어진 것도 두 나라 사이가 단순히 가까워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궁2가 뭔데 이렇게까지 중요한 무기가 된 걸까요? 천궁2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 지상에서 공중의 비행체를 목표로 발사되는 미사일인 거죠. 다기능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에서, 발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리고 미사일을 포함한 체계 통합은 LIG 넥스원이 맡아 하나의 포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지대공 미사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격형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고도의 첨단 기술이 요구됩니다. 일단 표적을 식별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걸 정밀하게 추적해서 요격할 수 있는 추진체 기술, 거기다 정밀 타격 능력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죠. 최근 중동 내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중거리 방공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천궁2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까지 수출되며 수출 시작 5년 만에 10조 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통틀어 봐도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천궁2가 다른 지대공 미사일보다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격입니다. 천궁2 요격 미사일의 가격은 한 발당 약 15억 원 수준. 미국 페이트리엇 PAC-3 미사일이 한 발당 40억에서 6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죠. 물론 페이트리엇이 더 멀리 더 높은 고도를 방어하는 시스템인 만큼 단순 비교가 완전히 공평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냉전 이후 약 20-30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의 군비를 축소할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대량 생산 체제에 따른 원가 절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 방산은 오랜 기간 생산 기반을 유지해오면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천궁2는 2000년대 이후 개발된 비교적 최신 무기 체계로 처음부터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비용 효율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었죠. 사실 중동 국가들에게 이 비용 문제가 얼마나 뼈아팠는지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 예멘 후티 반군이 저렴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사우디를 향해 날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우디는 이를 막으려 한 발당 50억 원짜리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무려 400억 원어치나 썼습니다. 그 말로 소 잡는 칼로 닭 잡다가 가산 탕진한 꼴이었죠. 심지어 이렇게 수백억을 쏟아부었는데도 당시 외신에서는 요격 성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방공 무기를 함께 운용하는 다층 방공망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두 번째 이유, 성능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가격이 싸면 성능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천궁2는 요격 성능도 아주 괜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페이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는 표적 하나에 2발을 발사합니다. 하나를 맞춰도 명중인 거예요. 그런데 천궁2 같은 경우는 작년 UAE에 수락 검사를 할 때 표적당 한 발에 성공하는 조건을 충족했어요. 쉽게 말하면 원샷 원킬 100%인 거죠. 그리고 천궁2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란의 샤히드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요한 건 탄도탄 탐지 레이더입니다.
훨씬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다는 게 이 레이더의 핵심 특징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고객 맞춤형 대응이에요. 중동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탐지와 추적 성능을 강화하는 등 중동 수출용으로 직접 개조하는 정성까지 보였는데요. 미국이라면 절대 해주지 않는 고객 맞춤형 대응이었죠. 이게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천공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을 거슬러 갑니다. 당시 우리 군의 주력 방공 무기는 미국에서 도입한 호크 미사일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비가 점점 노후화됐고 국산 방공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1998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한국에는 요격체계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때 한국이 도움을 청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방산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한국 연구진 수십 명이 러시아 현지에 머물며 기술 협력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술자리까지 함께하며 기술을 배우려 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마침내 2011년 우리나라 최초의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천궁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성능을 더욱 끌어올려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천궁2가 개발된 건데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방공망 확충이 시급해진 가운데 한국 방공 무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양상이 정밀한 투멜 시스템을 보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실전 성능 기록은 기술 스펙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뢰도 지표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실전 성능을 직접 확인한 UAE 측은 우리 정부에게 계약된 천궁2 공급 시기도 앞당겨달라고 긴급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냉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방산 기반을 다져온 한국. 그 30년의 내공이 지금 중동 하늘 위에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